2006년 초겨울, 속초라는 해안 도시는 한 해의 끝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계를 챙기며 연말을 준비했고, 지역사회는 특별한 변화 없이 일상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초, 지역 뉴스에 한 이름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무겁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6살의 별표 한지은 이 설악산에 올랐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은 특별한 주목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고 대단한 배경을 가진 이도 아니었다. 속초에서 가족과 함께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청년이었고 회사에서도 조용히 맡은 일을 해내는 성실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처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산악 사고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다. 하지만 실종이라는 단어는 이 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불안과 의문이 동시에 번져나갔다. 지은이 설악산에 오른 날짜는 12월 초였다. 겨울철 산행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홀로 산을 올랐다는 점은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들은 평소 그녀가 산행을 즐겼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여행을 다니는 성향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왜 하필 그 시기에 그것도 혼자 산을 찾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지역 경찰과 구조대가 수색을 시작했지만 며칠 뒤 강력한 폭설이 내리면서 수색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구조대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기록에는 구체적인 흔적이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만이 짧게 남았다. 수색이 중단된 시점부터 사건은 급격하게 관심을 잃기 시작했다. 지은의 가족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연줄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 여력도 수색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힘도 없었다. 언론 역시 더 이상 보도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을 거두었고 사건은 점점 지역 사회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SNS를 통해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는 시대도 아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제한적이어서 개인의 목소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커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은의 실종은 조용히 사람들의 일상 속에 묻혀갔다. 며칠간의 수색 이후 공식 문서는 지은의 실종을 단순한 산악사고로 정리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결론은 너무 간단하게 내려졌다. 누구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가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들은 지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고 남은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날들을 견뎌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빠르게 줄었다. 실종 사건은 처음에는 큰 충격을 줬지만 기록과 관심이 사라지자 결국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남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힌다고 말한다. 실제로 속초의 일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누군가의 실종은 지역 사회의 대화 주제에서 사라졌다. 지은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름은 천천히 기록 속의 데이터로만 남았다. 계약직 직원이었던 그녀의 자리는 금세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고 동료들도 분주한 업무 속에서 과거를 돌아볼 시간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갔다. 현실은 냉정했고 한 사람의 사라짐은 사회 전체에 큰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가족만이 예외였다. 그들은 매년 12월이 오면 실종 소식이 들려온 날을 떠올렸고 확인되지 않은 운명 앞에서 멈춰버린 시간과 마주해야 했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개인의 실종 사건을 추적하거나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다. 국가 시스템은 대규모 사건이나 명확한 범죄 정황이 있는 사건에 더 집중했고 명확한 단서가 없는 실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지은의 이름 역시 그런 흐름 속에 묻혔다. 지역사회는 그녀의 이야기를 한동안 기억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실종 사건은 더 이상 사회적 논의가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도 다른 뉴스에 자리를 내주었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정리된 채 다시 열릴 기회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2006년의 겨울은 지은의 실종을 남긴 채 끝났다. 결국 남겨진 것은 불완전한 결론과 침묵뿐이었다. 아무도 확실한 진실을 알지 못했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어떤 이유로 설악산을 찾았는지는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았다. 사건은 기록 속에 간단하게 정리되었고 사회는 그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그 겨울은 끝나지 않는 시간으로 남았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현실 속에서 사라졌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채 어둡게 잠겨 있었다. 그렇게 한지은의 이름은 2006년 속초의 한 페이지에 조용히 남아 있었고 누구도 그 이후의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다. 2016년이 되면서 한국 사회는 온라인 뉴스를 중심으로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에서 한 젊은 사진가가 개인 전시회를 열면서 여러 사진이 온라인 기사와 SNS를 통해 공유되었고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설악산의 바위 절벽을 촬영한 이 사진은 처음에는 단순한 예술 작품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누군가 사진 속 바위 표면에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키는 형상이 보인다고 말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에서는 사진의 형상이 실제 인물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갔다. 덧붙여 과거 설악산에서 발생했던 실종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등장했고 이를 계기로 오래전에 익힌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기에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일하던 기자 별표 박서현 별표은 사진 관련 기사를 검토하다가 댓글 속에서 언급된 실종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2006년 속초에서 한 여성이 설악산에서 사라졌다는 짧은 언급이 눈에 띄었고 서현은 호기심을 느껴 실종자의 이름을 찾아보았다. 검색 결과에 남아있는 기록은 거의 없었지만 이름은 별표 한지은 별표로 남아있었다. 그녀가 26살에 실종되었으며 당시 사건이 단순 사고로 정리되었다는 정보가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했고 사건이 왜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현은 오래된 실종 사건이지만 단순히 잊힌 사건으로 넘기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현은 언론, 데이터베이스와 지역 기록을 찾아보며 당시 수색 과정과 결론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서는 몇 줄의 요약만 남아 있었고 공식적인 자료조차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종 이전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주변인의 진술이 기록되었는지, 수색 중 발견된 단서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사건은 폭설로 인해 수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와 함께 사고로 처리되었고 이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서현은 이 과정이 지나치게 단순했다고 느꼈다. 특히 사망이나 사고를 확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너무 빠르게 내려졌다는 점이 눈에 걸렸다. 사진 전시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SNS에서는 과거의 실종 사건과 사진 속 장소가 연관되어 있다는 추측이 더 확산되었다. 특히 설악산을 자주 찾는 등산객 커뮤니티에서는 사진이 촬영된 위치가 지은이 실종 당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알려진 지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언급된 실종자의 이름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서현은 사건의 결론이 쉽게 내려졌다는 점에 대한 의문을 기사로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현이 속한 온라인 매체는 빠르고 강렬한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특징이 있었고 오래된 실종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는다면 충분히 사회적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편집부 내부의 사건을 다뤄보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공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고 과거 사건의 재조명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서현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된다고 느꼈다. 기사 초안은 실종 사건의 개요와 당시 수색 종료 과정, 그리고 사진 속 장소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서현은 특히 실종 사건이 오랫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 부족, 미비한 조사, 그리고 가족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현실은 많은 독자들에게 낯설지 않은 문제였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개인의 사건이 쉽게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여지가 있었다. 기사가 게시되자마자 댓글과 재공유가 빠르게 이어졌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은의 실종 사건이 너무 쉽게 결론이 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사건이 사고로 처리된 이유, 당시 수색이 왜 그렇게 빨리 중단되었는지, 공식 기록에 왜 최소한의 정보만 남아있었는지 등 현실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만 남았던 사건은 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였다. 기사는 더 큰 뉴스 플랫폼에도 옮겨졌고 서현의 취재 요청은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던 시기였기에 이 사건도 그 흐름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서현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관심이 점차 공적인 문제 제기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10년 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한지은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추억의 소환이 아니라 과거에 쉽게 내려진 결론이 정말 타당했는지, 진실이 숨겨진 것은 아닌지 다시 묻는 계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건은 다시 시선을 끌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흐름 속에 위치하게 되었다. 서현의 기사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하자 온라인에서는 실종 사건의 결론이 너무 성급했다는 의견이 점점 확산되었다. 게시물 아래에는 당시 수색이 왜 며칠 만에 종료되었는지 정확한 단서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고로 결론이 났는지 묻는 글들이 이어졌다. 여론이 커지자 다른 매체들도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들이 연달아 노출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공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국가 차원의 장기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까지 전해졌고 내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겨났다. 그 시기 한국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미제로 남은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빠르게 종결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생긴 것이다. 한지은의 실종 사건도 이 흐름 속에서 관심 대상이 되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실종 당시의 상황이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수색이 폭설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문장은 있었지만 종료 결정의 근거가 되는 회의 기록이나 보고 체계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이러한 부족한 기록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사건은 결국 별표 국가수사본부 장기미제 전담팀 별표의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팀 내부에서는 실종자의 연령,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 그리고 여론의 움직임을 고려해 사건을 1차 재점검 목록에 올렸다. 전담팀은 이 사건을 담당할 책임자로 별표 정우식 별표 형사를 배정했다. 그는 과거 여러 장기 사건을 맡아온 경험이 있었고 절차와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다. 사건을 처음 접한 정우식은 공식 문서의 빈약함에 의문을 품었다. 단순한 사고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지나치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된 과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정우식은 당시 수색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일부 관계자는 이미 퇴직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몇몇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실이 있었다. 수색 종료 결정이 매우 빠르게 내려졌다는 점이었다. 당시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상급기관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제는 이 중요한 결정 과정에 관한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의도적인 생략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었다. 정우식은 실종 당시 접수된 신고 기록과 통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조회했다. 그런데 접수된 기록 중 하나가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내부 서버에 저장된 예비 데이터에는 누군가가 긴급 신고를 남겼다는 흔적이 있었지만 정식 기록에는 이 내용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긴급 신고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삭제 혹은 누락된 것이라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기 어려웠다. 기록의 공백은 사건이 공식적으로 정리된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현 역시 취재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마주했다. 지역 기록 보관소에서 당시 주민들의 증언이 일부 남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공식적인 면담 기록이나 진술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 역시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실종 이후 가족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명확히 알려진 내용이 없었다. 특히 지은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색 중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우식은 재조사 필요성을 상부에 보고했고 공식적으로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수색 중단의 근거 부족, 기록 누락, 그리고 긴급 신고 미반영 문제 등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었다. 상부는 여론과 내부 검토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은의 이름이 다시 공적인 기록 속으로 올라오는 첫 번째 변화였다.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자 서현에게도 관련 사실이 전달되었다. 그녀는 사건을 처음 기사화했을 뿐이지만 그 보도가 사회적 움직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적인 문제가 여론을 통해 재조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고 이 사건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공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다.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였지만 최소한 절차적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는 분명해졌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과거의 기록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사고 결론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명확한 사실은 하나였다. 실종 사건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고 무언가 설명되지 않은 공백을 품은 채 10년 만에 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되었다. 정우식은 재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한지은의 실종 전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록과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실종 사건에서 경제적 흐름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고 특히 갑작스러운 실종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핵심 조사 항목이었다. 자료 협조를 통해 지은 명의의 계좌 내역을 조회하던 중 예상 밖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실종 반년 전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익명 송금 형태로 입금되고 있었던 것이다. 금액은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고 그녀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였다. 입금자는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송금 출처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 기록은 단순한 사고 실종이라는 기존 결론에 큰 의문을 던졌다. 가족과 주변인 조사에서도 단서가 이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와 장기 입원이 필요했으며 당시 치료 비용이 상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원비가 어느 시점부터 전액 처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병원 기록에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재단을 통한 지원이 있었다고만 밝혔고 지원처는 특정 기관의 이름으로만 남아 있었다. 기록 속에서 해당 병원은 서울에 위치한 사설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이 적지 않게 찾던 곳이었다. 문제는 이 병원이 별표 미래 그룹 별표의 계열사라는 점이었다. 미래 그룹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개발과 금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이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강원도 일대의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설악산 근처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은의 실종 시기와 미래 그룹의 개발 일정이 겹친다는 사실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미래그룹은 강원권 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부지 조성과 인허가 과정을 거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고 인근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민원도 제기된 적이 있었다. 정우식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익명 송금의 발신 계좌가 직접 미래그룹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룹 계열의 자금관리 회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 송금 패턴과 계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흐름은 의도적으로 출처를 숨기려는 방식이었다. 이는 개인이 우연히 받는 지원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띤 자금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지은이 실종 전 몇 달 동안 이 돈에 접근했다는 사실은 실종과 이 자금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당시 미래그룹은 설악산 일대에서의 개발을 위해 관련 부지 조성과 인허가를 추진하던 상황이었고 사업을 둘러싼 내부 자료 일부에서 환경 관련 리스크가 언급된 기록도 남아 있었다. 내부 보고서에는 토양 오염 가능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가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과거 관계자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시기 지은이 실종된 위치가 그룹이 개발을 추진하던 구역과 겹친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다. 정우식은 기록을 정리해 상부에 전달하며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지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 병원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장기 치료가 지속되었던 사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익명의 자금 지원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기 어려웠다. 특히 지원처가 미래그룹 계열 병원이라는 사실은 중요했다.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룹과 지은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한편 서현도 취재를 이어가며 미래그룹과 사건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과거 지역사회에서 미래그룹의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개발 과정에서 여러 이익과 압력이 뒤섞였다는 이야기가 드문 기록 속에 남아 있었다. 지은이 실종되기 전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는 동료의 증언도 나왔다. 동료들은 그녀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기억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 서현은 이러한 작은 단서들이 모여 더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느꼈고 이를 기사로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사는 점점 단순한 실종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자금, 병원, 대기업, 개발 사업이라는 키워드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미래그룹과 지은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왜 실종 전부터 거액이 입금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그룹의 개발 사업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선명해졌다. 정우식은 이제 사건의 성격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실종이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더 큰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사건은 조용히 묻혀있던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재조사가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잠시 정체되던 시점에 서현에게 익명의 제보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통화는 짧고 불분명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설악산 인근의 특정 지점에서 지은과 관련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그곳이 과거 미래그룹의 개발 계획과 연관된 부지였으며 그 주변을 조사하면 사건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은 제보자는 곧바로 통화를 끊었다. 서현은 제보 내용을 정리해 정우식에게 전달했고 정우식은 이것이 단순한 추측인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보고 절차를 밟았다. 제보된 위치는 과거 미래그룹이 기반 시설 조성을 추진했던 곳과 겹치는 지점이었다. 개발 계획이 중단되면서 방치된 지역이었고 공식 문서상으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 행정자료에서 해당 구역이 한때 토지 정비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우식은 이를 근거로 현장 조사를 위한 허가를 요청했고 내부 논의 끝에 제한적인 조사 승인이 내려졌다. 조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관련 팀은 최소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성급한 공개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 조사팀은 지정된 지역의 지표를 분석하며 일정한 패턴으로 토양이 뒤섞인 흔적을 발견했다. 문서상으로는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정 부분이 정리된 뒤 다시 덮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었다. 조사팀은 토양 표본을 수거하고 일부 깊이 있는 지점을 시추하는 방식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하 깊숙한 곳에서 금속으로 된 구조물이 감지되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금속성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자연 매립물로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전문팀의 판단에 따라 지하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인양한 결과 금속 드럼들이 땅속 깊숙이 묻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드럼들은 장기간 매립된 상태였고 표면에는 제조 시기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 해당 드럼은 산업 폐기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규격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폐기물이 발견된 적은 공식적으로 없었다. 이는 해당 부지가 단순히 개발 예정지였던 것을 넘어 불법적인 폐기 행위의 현장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드럼 주변의 토양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은 장비 조각이 함께 발견되었다. 기본적인 등산 장비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으로 보였고 부품에는 일부 섬유와 유기물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우식은 이 부품을 국과수 감식팀에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기미제 전담팀 내부에서는 폐기물 매립과 실종 사건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논의가 이어졌다. 실종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없었지만 지은이 사라진 시기와 폐기물 매립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게다가 매립된 지역이 미래 그룹의 개발과 관련된 지역이라는 점은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 며칠 후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부품에서 검출된 DNA가 지은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결과였다. 이는 지은이 실종 당시 이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지금까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어진 사건이 매립된 폐기물과 얽힌 정황을 통해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결과는 사건을 사고가 아닌 외부 개입 가능성이 있는 실종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었다. 지은의 이름은 마침내 기록 안에서 구체적인 흔적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정우식은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고 사건은 즉시 중대사안으로 격상되었다. 불법 산업 폐기물 매립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였고 여기에 실종자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더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미래 그룹의 개발과 관련된 부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대기업의 책임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그룹이 직접 연루되었는지 혹은 관련 업체가 단독으로 시행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사건은 개인 실종을 넘어 사회적 범죄의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서현 역시 이 사실을 접하며 사건의 무게를 다시 실감했다.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라고 여겨졌던 실종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회적으로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지은이 왜 그 시기에 사라졌는지, 왜 실종 이전에 수상한 자금이 이동했는지, 그리고 왜 미래그룹과 연관된 지역에서 흔적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욱 선명해졌다. 조사는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고 실종 사건의 성격은 다시 정의되어야 했다. 더 이상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조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자 정우식은 지은과 폐기물 매립 현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당시 설악산 주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한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다. 별표 이동호 별표. 지은이 실종되던 시기에 설악산 휴게소를 관리하던 직원으로 수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다. 당시 수색 과정에서도 참고인으로 한 차례 언급되었지만 기록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있었고 자세한 진술은 남아있지 않았다.
실종이 사고로 종결된 이후에는 더 이상 조사가 이어지지 않았고 그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기록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 사실이 드러난 지금 그는 다시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다. 정우식은 이동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현재 강원도 인근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행정 기록을 살펴보던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발견되었다. 지은의 실종 직후인 2007년 초 이동호의 아들이 희귀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력이 없던 질병이 갑작스럽게 발견되었고 치료 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런데 기록에는 그 막대한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었다고 남아 있었다. 지원 경로를 추적하자 해외 병원 치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한 재단을 통해 처리되었고 재단의 출처는 미래 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치료 지원 시점은 지은의 실종 시기와 거의 겹쳤다. 지은이 사라진 직후 이동호의 가족에게 거액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더구나 이동호는 실종 당시에 지은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와 가장 가까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의 중요한 순간에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셈이었고 이후 갑작스럽게 거대한 혜택을 받았다. 기록 속 이 흐름은 이동호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정우식은 이동호를 다시 면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이미 수년 동안 외부와 거의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에서는 오랫동안 불안해 보였다는 언급이 반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동호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고 가족 외에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대해 말을 꺼내는 일이 없었고 누군가 설악산 이야기를 언급하면 급히 화제를 돌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그가 실종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정우식은 그의 아들 치료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재단과 관련된 문서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문서에는 이동호가 직접 신청한 기록은 없었고 제3자의 추천으로 지원이 승인되었다는 내용만 남아 있었다. 추천인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고 지원 심사 과정 역시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 흔적이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 지원 절차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다. 특히 단기간에 승인된 치료비 전액 지원은 고위층의 영향력 없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조치였다. 한편 취재를 이어가던 서현도 이동호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과거 설악산을 드나들던 등산객 일부는 그가 지은 실종 이후로 급격히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억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가 한동안 술에 의존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이동호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항상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말도 나왔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공통적인 인상은 하나였다. 그는 무언가를 깊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정우식은 이동호의 집을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으나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공식 출석 요청 또한 거부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흔적도 없었고 단순히 조사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였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더 키웠다. 실종 사건과 폐기물 매립 사이의 연결고리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호는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이동호는 지은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었다. 다만 그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제공된 지원이 어떤 대가였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삶에 남은 변화와 불안, 그리고 침묵은 단순한 참고인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흔적이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얻어진 거래와 연결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와 자금 흐름 조사, 그리고 이동호의 침묵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은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정우식은 처음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가 바로 2016년 사진 전시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사진 속 바위 형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사진이 촬영된 위치가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사진 데이터를 확보해 촬영 시점과 좌표를 분석했고 촬영 지점이 폐기물 매립 부지에서 멀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 속 형상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우식은 형상 자체보다 바위 표면에 남은 흔적에 주목했다. 확대된 사진에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일정한 간격과 반복적인 형태의 긁힌 자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정우식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흔적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남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표시를 남겼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사진 속 흔적이 위치를 표시하는 일종의 표식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점은 당시 실종 신고 내용 중 마지막 목격 지점과도 일정 거리 내에 있었다.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된 단서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이 그 지점을 의미 있는 위치로 지목하고 있었다. 정우식은 추가 조사를 위해 등산 전문팀과 함께 현장 탐색을 진행할 수 있는 승인을 요청했다. 탐색은 소수 인원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조사팀은 사진 속 바위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을 좁혀갔다. 그러던 중 좁은 틈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서 금속성 물체에 대한 미약한 반응이 감지되었다. 조사팀은 신중하게 접근해 내부를 검사했고 그 안에서 방수 처리가 된 작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은 오래된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부는 비교적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 가방은 사건과 무관한 물품일 수도 있었지만 시기와 위치가 겹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었다. 가방은 국과수로 이송되어 정밀 분석이 진행되었다.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다. 내부에는 필름 카메라 한 대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카메라는 촬영된 필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수첩은 손으로 적힌 기록으로 가득했다. 수첩에는 일정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인물 이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특정 활동을 관찰하고 정리한 내용처럼 보였다. 날짜는 지은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이어져 있었고 기록의 대부분은 설악산 인근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필름을 현상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진들에는 중장비와 인부들이 무언가를 땅에 묻는 장면이 순차적으로 담겨 있었다. 장비에는 미래그룹의 계열사 로고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현장에는 폐기물로 추정되는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사진은 폐기물이 땅속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미래그룹이 불법적인 폐기물 매립에 직접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기록과 사진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확실한 정황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내용은 특정 날짜와 함께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날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는 지은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상황을 기록하며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수첩에는 이동호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고 특정 날짜에는 이동호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표현이 남아 있었다. 이는 이동호가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매립 작업을 알고 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증거가 확보되자 정우식은 다시 이동호를 공식 소환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고인 조사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증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다. 처음에는 이동호가 침묵을 유지했지만 사진과 기록,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제공된 지원 사실이 제시되자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오랜 기간 숨겨온 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이 실종되기 며칠 전, 지은이 자신에게 접근해 설악산 인근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폐기물 매립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보였다. 이동호는 지은이 누군가에게 들킨 뒤 위협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그의 아들의 치료비가 지원된 시점과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침묵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결과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국 지은이 묵묵히 기록을 남기며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이동호의 진술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숨겨진 기록과 필름, 그리고 침묵 속에서 묻혀있던 증언은 마침내 실종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진실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동호의 진술과 수첩, 필름 사진, 자금 흐름까지 모두 연결되자 사건은 더 이상 미루거나 축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우식은 확보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영장 신청서를 작성했고 미래 그룹의 핵심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폐기물 매립 과정에 등장한 계열사 로고와 현장에서 발견된 드럼, 그리고 지은의 흔적이 같은 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조직적인 범죄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자료의 신빙성과 범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미래 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들이 전격적으로 체포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언론은 대기업과 실종 사건이 연결된 전례 없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내부 고발과 추가 진술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룹 내부 직원 일부는 과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문제를 감추기 위해 외부 노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기록 삭제와 수색 중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지은의 실종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희생된 결과일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사건은 개별적인 실종을 넘어 사회구조와 권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다. 공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은의 가족에게도 사건의 진전 상황이 전해졌다.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실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며 살아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멈춰버린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는 실종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지은이 왜 홀로 설악산을 찾았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래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이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딸이 혼자가 아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현은 취재를 이어가며 사건을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지은의 이름이 세상에서 잊혀졌던 이유, 경제적 약자였던 가족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지 못했던 현실, 그리고 권력이 약자를 얼마나 쉽게 덮어버릴 수 있었는지를 조명했다. 그녀는 기사에서 지은이 특별한 위치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옳다고 믿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선택이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사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기간 장식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조사는 결국 지은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확인한 뒤 누군가의 위협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범죄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건의 흐름은 지은이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대가로 사라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미래 그룹 회장과 임원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외부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 역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의 권력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촉발했다. 사건 이후 지은의 이름은 다시 공적인 기록에 남게 되었다. 실종이라는 단어로만 남았던 이름은 이제 진실을 밝혀낸 상징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서현은 장문의 기사를 통해 지은의 삶을 조명했고 그 기사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며 사회적 울림을 만들었다. 기사 속에서 지은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그려졌다. 그녀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이 사건은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영향을 남겼다.
사회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작게 느껴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목소리도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은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끝내 진실을 향한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지은의 이야기는 다양한 자리에서 언급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기억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되새기게 했다.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정우식은 기록을 정리하며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는 진실이 항상 빠르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지만 적어도 이유를 모른 채 기다려야 했던 지난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은이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가 남긴 기록과 선택이 누군가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지만 누군가의 작은 용기와 흔적이 그 벽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보여주었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다가오지 않지만 결국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그리고 누군가의 조용한 선택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비록 작고 외로워 보여도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였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용기와 진실을 향한 마음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침묵 속에 묻힌 목소리도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옳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은 현실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와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함께 비추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진실과 감동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래에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야기의 의미에 공감하셨다면 눌러주시는 관심과 함께 채널을 등록해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